일본 남부 난카이 해역에서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이 흔들렸고 남부 난카이 해안은 해일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깊은 바다 밑에서 터져나온 규모 8.5의 강진, 지구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13분 그 지진은 3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후지산까지 흔들 정도로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가 이미 이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발표는 없었습니다. 진도 8.9라면 7.0 지진의 1000배에 달하는 위력인데 말입니다. 도쿄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일본 전체가 생지옥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 조그마한 한 국가만이 이 재앙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10시간 전부터 이미 대피 경보를 발령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정부는 사전에 이미 경고 방송과 대피 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모든 데이터를 무시했습니다. 왜 한국만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일본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을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최첨단 지진 관측 시스템조차 예측하지 못한 그 재난을 어떻게 한국이 그토록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날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5일 일본 시코쿠 해역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도쿄 시내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는 갑자기 테이블이 흔들리는 걸 느꼈죠. 처음엔 그저 작은 여진이려니 했는데 흔들림이 점점 강해지더니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지진이다! 큰 지진이야! 누군가 외쳤고 순식간에 카페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던 참이었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비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늘 한 박자 늦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가자 도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통신망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쓰나미 경보 없음이라고 발표했는데 제 휴대폰에는 한국 뉴스 알림이 떴거든요. 일본 시코쿠 해역 규모 8.5 강진 발생, 한국 동해안 쓰나미 경보 발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경보를 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한국 특유의 과잉 반응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신속한 대응은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한국이요.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외교부가 일본 내 한국인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남편 하야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이 벌써 경보를 내렸다는데? 우리보다 먼저? 그건 과잉 반응이야. 한국은 원래 그래. 우리 분석으로는 문제 없어. 맞습니다. 한국은 늘 과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니까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정밀한 분석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그때 제가 본 것은 한국 대사관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일본 시민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침착하게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지진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뉴스를 시청하고 있던 일본인 카페 사장이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문을 닫으세요? 한국 뉴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믿을만해요. 일본인조차 한국 뉴스를 더 신뢰한다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한국 언론 보도를 찾아봤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지진파 분석 데이터까지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2011년 동일 본대 지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 방송사 기자로 현장에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보도 통제에 순응하며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남편 하야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외무성에서 긴급회의 중이야. 한국이 또 과잉 대응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 데이터가 정확해 보이는데요. 한국은 위기 조작국이야. 늘 호들갑을 떠는 거 알잖아. 하야토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과잉 반응하는 걸까요? 저녁에 일본 기상청 발표를 봤어요. 추가 지진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일본 현지 한국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한국 관광객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한국인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믿고 살아야죠. 2011년 때 배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하야토와 다시 통화했어요. 여보, 아이라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과잉 반응하지 마. 일본이 한국보다 못할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이만큼은 한국으로 보내야겠다고요. 2011년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 47분, 또다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예측이 정확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언론의 지진 데이터 분석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독일에서 지구물리학을 전공한 제가 봐도 그들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피파와 에스파의 도달 시간차, 지각판 움직임 패턴, 심지어 여진 발생 확률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낸다고요? 설마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독일이나 미국에서 가져온 기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지질시스템연구소 김현수 박사의 인터뷰 영상을 봤거든요. 그는 10년 전 동일 본대 지진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K-,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조기 경보 알고리즘이라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하야토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외무성에서 뭔 일 있었나요? 한국 쪽에서 공식 데이터를 보내왔어. 우리 분석보다 3시간 빠른 예측이었다고. 그럼 한국이 맞는 거네요? 한국은 위기 조작국이야. 늘 호들갑을 떠는 거라고. 하야토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그들 데이터가 정확했잖아요. 우연일 뿐이야.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보다 나을 리 없어. 그 순간 저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실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늦게 IMR을 재우고 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피난을 가는 게 맞을까요? 독일인인 제가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2011년 동일 본대 지진 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진실을 외면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저는 조용히 한국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한국이 옳은 걸까요? 아침 일찍 저는 한국지질시스템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현수 박사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독일 기자라고 소개하자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화상통화로 만난 김현수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0년 전 동일 본대 지진 이후 우리가 개발한 K-,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조기 경보 알고리즘이죠. 10년간 연구하셨다고요? 네, 2011년 그 참사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10년간 묵묵히 연구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현수 박사는 에스파와 피파를 구분해 30초 전의 지진을 예측하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배운 지식으로 질문했지만 그의 답변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 이런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죠? 정치와 언론이 관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독일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했어요. 이 놀라운 기술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알렉산드라, 과잉 보도는 금물이야.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어. 하지만 실제로 2번 연속 맞췄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동료들도 저와 똑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요.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2011년 때처럼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단독 보도를 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알렉산드라 호프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오만함을 고백하려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 하야토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미쳤구나. 당장 그거 지워. 하지만 저는 이미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제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일본 방재청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재청 간부 다케다 히로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국의 소위 K- 시스템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선전용 기술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발언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한일 공동 과학 브리핑이 열렸어요. 저는 기자로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수 박사와 일본 지진연구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일본 측에서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피파 도달 5초 후 경보를 발령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김현수 박사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피파 감지 즉시 에스파 도달 30초 전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일본 과학자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정확도에 대해 질문했어요. 김현수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간 축적된 빅데이터와 AI 딥러닝의 결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지난 3일간의 모든 지진 예측 결과였습니다. 정확도 98.7%였어요.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때 일본 지진연구소의 한 과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라고요. 또 다른 일본 과학자가 감탄하며 덧붙였어요. 당신들의 기술은 설명이 아닌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10년간 인류를 위해 묵묵히 연구해온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자랑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김현수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연구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2011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서요. 과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진정한 과학 정신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월 5일 오후 3시 17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K- 시스템이 또다시 경보를 발령했어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임박, 규모 9.1 예상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딸 엠마를 안고 급히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대사관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침착함이었어요. 공포보다는 확신에 찬 표정들이었거든요. 한국 영사관 직원들은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피를 도왔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오후 4시 23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건물들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준비된 자세로 대피하고 있었거든요. 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30초 전 경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일본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한국 시민들은 이미 안전지대에 도착해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활용한 거였습니다. CNN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한국을 믿었거든요. 그들이 옳았어요. CNN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구 언론인이 한국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일본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 동해안은 완벽하게 대피를 완료한 상태였어요. CNN에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비한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NHK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없었으면 피해는 3배였을 것.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밤늦게 김현수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호프만 기자님 안전하시죠?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과찬이세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말투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품격을 느꼈어요. 생명을 구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K- 시스템 도입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강진의 구조대장은 일본 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김현수 박사는 유엔 재난대응자문단에 정식 위촉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김현수 박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관료들은 뒤늦게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박사님, 이제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겠네요. 기준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전 세계에 공개할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독일 출신 알렉산드라 호프만입니다. 세상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저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였고 그들의 휴머니즘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서구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딸 엠마에게도 말했어요. 엠마야, 엄마가 한국어를 배울 거야.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김현수 박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호프만 기자님, 독일에서도 건강하세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일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거든요. 독일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국제 기준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과 휴머니즘은 정말 대단했죠. 여러분도 이런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